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전화와 문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화와 문자의 숨겨진 편리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 휴대폰에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때 010부터 전부 입력하시나요? 휴대폰 번호는 010을 입력할 필요 없이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구류 관리자님 전화번호인데요. 자, 010을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10이 빠졌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computer교육.com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 스마트폰 강의를 녹화 중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잘 좀 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010을 빼고서 입력을 하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하실 때 010 번호는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번호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 벨 소리가 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누구한테 왔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지금 알려드릴 기능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블루투스나 헤드셋을 연결했을 때만 발신자 이름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블루투스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을 경우 스마트폰은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놓죠. 자, 이럴 때 전화가 오게 되면 또 꺼내서 봐야 되고 복잡한데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읽어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항상의 경우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어디 얹어놨을 때 전화가 오게 되면 이름을 읽어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항상으로 해놓고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 96. 자, 어때요? 이름을 바로 읽어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뭐 어디 주문을 한다거나 무슨 중고거래 같은 걸 한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 번호가 노출되면 조금 찝찝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는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들어가서요. 키패드 들어가신 다음에 상대편의 전화번호를 찍기 전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별 23 샵 누른 다음에 상대편의 전화번호를 찍어줍니다. 010, 뭐 1234, 567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 상대편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뜨겠죠. 자,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 방법을 써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해서 내 번호가 상대편한테 보이지 않고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된 전화는 차단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뜨는 것들은 전부 차단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수신 차단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수신 차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 수 없거나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전화번호 차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발신번호가 표시 제한된 전화는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아예 안 받을 수가 있겠죠. 무슨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광고 전화 같은 것도 차단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070 이런 번호들은 전부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전화번호 추가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070이라든지 080 이렇게 차단할 번호의 앞부분을 써주시고 아래쪽에 적용 기준을 입력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때를 누르신 다음에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080으로 시작돼서 들어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070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호로 광고 전화가 지속적으로 온다 할 때는 뒷자리 번호를 아예 추가해 준 다음에 여기서 또 입력한 번호로 끝날 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번호로 끝나는 번호들은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전화 기능 중에서 음성 사서함이 있어요. 예전에는 3G 폴더폰 쓰실 때는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음성 사서함 많이들 활용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음성 사서함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 누르셔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부가 서비스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합 사서함이라고 있어요. 이 통합 사서함 들어가면 음성 메시지라고 있죠.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할 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음성 사서함에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편이 들을 수가 있죠. 예, 음성 메시지 누르면 사서함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내 음성 사서함에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되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별 88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사서함 비밀번호 사서함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음성 사서함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요즘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화기 앱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고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부가 서비스 들어간 다음에 통합 사서함 했었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죠. 자동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전화를 지정 번호로 전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걸려온 모든 전화와 문자를 지정한 번호로 전달한다고 하죠. 자, 이 자동 연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정한 다른 일반 전화, 휴대폰으로 자동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월정액이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동을 많이 하시거나 통화 같은 거 많이 하실 경우는 이런 자동 연결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이런 부가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설정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설정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켜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얘가 알아서 연결을 해주고 바로 통화가 되게 됩니다. 해지는 끄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통화가 돼서 또 끄게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편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착신 전환이죠. 이런 거는 쓰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의외로. 이런 것들도 걸려온 모든 전화, 문자가 미리 지정한 일반 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곧바로 연결된다고 하죠. 이런 것도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켜기 누르면 별 7일 전환할 번호 플러스 통화, 이게 바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로 누를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통화 중 대기인데요. 요거는 많이 써보세요. 이거는 통신 3사가 다 무료일 거예요. 저는 지금 강의용 휴대폰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제를 쓰는데도 이게 무료니까 뭐 3사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통화 중에 전화가 걸려오면 현재 통화 중인 전화를 잠시 대기시키고 새로운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것도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통화 중에 받아야 될 중요한 전화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아주 좋겠죠. 이것도 알아서 켜기를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켜기 누르고요. 통화 연결합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화가 왔을 때 또 다른 데서 전화가 오면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삑삑 삑삑. 그러면 딴 데서 전화 오는구나. 그러면 잠시 대기시키고 새로 걸려온 전화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끄기 하면 바로 해제가 되게 됩니다. 끄기 눌러보면요. 통화 연결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아주 편하죠?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통화 중 대기 같은 거는 무료니까 많이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문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올 때 웹 발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량의 문자를 발송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웹 발신 누르면 컴퓨터에서 오는 거니까 믿을 만한 데서 오는 이런 카톡 이런 거 빼고 이상한 데는 전부 안 받는 게 좋겠죠. 피싱이라든지 사기 문자 또는 광고성 이런 것들은 이제 웹 발신으로 오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미리 인지를 해두시면 훨씬 실수하실 일이 적겠죠. 자, 그 다음은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KT라서 여기에 단체 문자 메뉴 자체가 뜨지 않는데 LG U+ 같은 경우는 여기 단체 문자 표시가 뜹니다. 또는 각 통신사마다 단체 문자 보내는 앱이 또 따로 있고 한데 그렇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자 새로 보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아예 플러스를 주는 거죠. 눌러서 내가 단체로 문자 보낼 사람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찍고, 자, 이렇게 찍으시면 위에 이제 두 개가 떠 있죠. 마이너스 누르면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찍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할게요. 그러면 누구의 4명이라고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 쓴 다음에 보내기 하면 단체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특히나 새해 안부 문자나 이런 거 보내실 때도 컴퓨터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렇게 보내시면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전화기 앱과 메시지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